상대방을 들어주는 도구적 역할로 이해를 하는 거죠.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상대방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 기준을 만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장님, 제가 최근에 지인을 만났는데 만나는 내내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. 제가 이야기하면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이야기만 신나서 이야기를 해요. 제가 뭔가 방청객도 아니고 기빨리고 이럴 거면 왜 만났나 싶고 하네요. 피디님 만나면 어떤 얘기 하고 싶었어요? 저는 서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요. 그쵸. 보통 그런 걸 기대하죠.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말에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핑퐁을 기대하기가 어렵죠. 이런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없고 일방적으로 느껴질 때 피디님처럼 기분 나쁘고 시간 아깝고 기도 빨리고 하는 걸 느껴요. 이렇게 남의 말 안 듣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중에 타인을, 상대방을 들어주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. 들어주는 도구요? 네, 상대방을 함께 대화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도구적 역할로 이해를 하는 거죠. 이런 사람들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일방적인 대화 구조인데요. 먼저 이런 분들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상대방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상대방이 피곤한지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데만 좀 집중을 하죠. 그래서 대화가 주고받기가 아니라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. 두 번째 특징은 반응을 강요하는 건데요. 자기 얘기를 상대방이 잘 듣는지 태도를 계속 확인하거나 살펴요. 본인 말을 잘 경청하는지 자기 얘기에 동의하는지 계속 그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상대방이 해주길 바래요. 상대방이 듣다 좀 지칠 수 있잖아요. 그런 기색이 보이면 좀 서운해하거나 불쾌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자기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.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. 내가 반응을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나? 내 진심은 전달이 안 되나?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. 전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말 들어주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.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? 미성숙하고 결핍된 거죠, 심리적으로.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그 공허함이나 인정 욕구를 타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. 말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.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줘야만 내가 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거고 내 안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내적으로 결핍되고 불안정한 상태는 일종의 허기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심리적으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우리 너무 배고플 때 뭐든 먹고 싶잖아요. 같이 있는 누군가는 신경을 못 쓰죠. 당장 내 배고픈 욕구가 먼저니까 채우기 급급하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뭘 원하는지 궁금할 겨를이 없잖아요. 이런 부분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도 좀 낮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형태로 드러나요.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저는 이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계속 봐야 하는 걸까요? 피디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. 그 친구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안 보기도 좀 그렇고 계속 보고 있자니 너무 피곤하고 좀 어렵네요. 그쵸. 어려운 문제예요. 다들 이런 고민 많이 해요.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 기준을 만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모든 관계는 다 주고받는 게 있어요. 다들 누군가를 만날 때 정서적인 보상이든 실질적인 보상이든 만남 이후나 아니면 만남 중에 얻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보상들이 그 만남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. 보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계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즐겁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감정을 느끼면 이게 또 보상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자기 성찰이나 의미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정서적 충만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실질적 보상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, 실용적인 정보 같은 게 있겠어요. 예를 들어서 재테크 모임에 나간다고 쳐봐요. 그 모임에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고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 모임에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게 있잖아요. 투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인맥 이런 게 실질적 보상에 해당될 수 있겠죠.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으로
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? 정서적인 부분일까? 돈이나 정보 같은 실질적 부분일까?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렇게 얻어지는 게 분명하면 고민이 좀 덜 될 텐데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보상이 없는데도 만났잖아요. 왜 만날까?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. 그러게요. 저는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왜 만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두 가지 경우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거절하지 않고 그 만남을 함으로써 욕을 안 먹잖아요. 거절함으로써 오는 그 미움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. 이 미움을 받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인정 욕구가 충족이 돼요. 이거는 정서적 보상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. 상대방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는 갈등을 피할 수 있죠. 상대방이 서운해한다든가 미움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한 거죠. 이걸 피함으로써 오는 어떤 안정감을 택한 거죠. 약속을 거절하면 계속 신경 쓰이고 서운할까봐 스트레스 쌓일 수 있거든요. 이걸 피하는 선택이 정서적 보상으로 작용한 거죠.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더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. 두 번째 경우는요. 이건 좀 매운맛인데 안도감을 위해서 만난 거예요. 상대방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고 안도하는 거거든요. 그 친구가 만나서 막 자기 얘기를 늘어놔요. 그게 자랑이든 뭐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힘들진 않아. 나는 저 정도로 미숙하진 않아. 쟤 어쩌냐 너무 힘들겠다. 다행이야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아서.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어요. 자기보다 처지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고 위안을 삼는 거죠. 이런 생각은 보통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하는 생각이에요. 이런 만남이 나도 모르게 나를 안심시키는 정서적 보상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.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모든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내 욕구를 채우는 역할을 해요. 근데 그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서만 충족하려고 하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만남에 대한 내 마음속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. 내가 왜 이 만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?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정서적 실질적 보상이 있지? 이런 거를 스스로 물어보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관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.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의 행동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. 오늘은 그 중에 타인을 들어주는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해봤습니다.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서적 실질적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볼 것을 제안을 드려요. 아무런 이득이 없는 만남은 없어요. 나도 모르게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만남을 지속하는 내 안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보는 데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이상 짠토커였습니다.